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테마주 부활에 코스닥이 코스피 앞질렀다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브렉시트 이슈에도 불구하고 꽤 선방을 잘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해줬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것은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이슈들 결과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2000선과 2100선 박스권 내에서 어느 쪽으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50선과 600선 어느 쪽으로 돌파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우선 둘 다 가능성 상으로는 상방 돌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달 들어서 코스닥이 코스피의 거래액을 추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테마주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의 큰 손들의 수급을 이겼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빚내서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라고 해서 반드시 항상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상으로는 코스피 대비 5분의 1, 6분의 1 정도의 수준인 코스닥이 거래 규모상으로는 코스피를 앞지르면서,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거의 80% 육박하는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숨어있는 그러한 큰 손 수급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활발한 거래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지금 증시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좀 빚을 내서 대출을 끌어와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기에는 아마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 또는 급등주, 세력주라고 할 만한 것들의 당분간 강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에 대해서도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신고가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쇼스키 전사, 즉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예상이 빗나간 거죠. 이제는 주식을 사들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사들이는 데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앞뒤 가릴 게 없습니다. 그냥 시장가로 쓸어 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상승하면은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쇼스키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현상에 따라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추가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실현하고 나올 단계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쪽에서도 이러한 현상들 계속해서 볼 수 있겠죠.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강한 추세가 세력이 됐든 기관이 됐든 아니면 큰 손이 됐든 개인 투자자들하고 반드시 이제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원칙에 따른 예술적 대응 계속해서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던 테마주들도 다시 살아날 길들을 찾고 있죠. 우선은 지난 겨울 이후에 조용했던, 하지만 이제 최근에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미세먼지 테마주들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드디어 이제 미세먼지가 돌아왔다. 반가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하니까. 다만 테마주 입장에서는 반갑다라고도 해볼 수 있겠고요. 조만간 이제 날씨 조금 더 쌀쌀해지고 미세먼지가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느낌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번 주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만간 눈에 띌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이제 미세먼지가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들 마련할 거고 언론에서도 또 떠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테마주들 본격적인 정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프리카 대절병 테마주들도 좀 그 예상보다 좀 빠르게 대절병이 잡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여러 가지 대응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흐름이 끊긴 감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세력들도 큰 선들도 좀 당황을 했을 텐데 드디어 또 살아날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류독감 얘기가 나오면서 충남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고 하죠.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류독감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 아프리카 대절병 테마주들 다 조류독감으로 갈아타면서
탈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조류독감 역시 아프리카 대절병처럼 얼마나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긴 흐름을 보시기보다는 우선 기존 것들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대응하더라도 추가로 그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엑시트 전략, 청산 전략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개별 종목별로는 HLB를 가장 먼저 봐야 되겠죠. 상한가가 지금 세 종목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생명과학과 파워까지 1차부터 2차 그리고 이제 3차 대응 구간 다 지나면서 추세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가더라도 내게 아니다. 여기서는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쇼스퀴즈 현상에 의해서 좀 더 올라가더라도 계속해서 가기는 어려울 거다. 조만간 큰 조정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1차 바닥권, 2차 중간, 3차 마지막 대응 구간까지 다 지나서 이제 차익 실현 해나갈 차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HLB 파워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사실 상한가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어떻게 같이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하고 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많아요. 이 종목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저점 매수, 신규 대응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투비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들 있죠.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수급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거래량도 실리고 있죠.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 다시 또 매집해서 상승 흐름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투비소프트는 3,50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으로 쌍바닥 더블 패턴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은 2,000원 초반대까지 2,5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특허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다른 소식들도 전해지는 부분들을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뉴질랩 같은 경우도 지난번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또 이제 뭐 기존의 자회사 쪽 소식들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쇠경 패턴으로 힘 모으고 나서 고점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추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10월 들어서만 16, 17, 20까지 계속해서 변곡점 나올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1차 매직 구간 지나갔죠. 바닥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지나갔고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으로 한 차례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를 2차 매직 구간으로 기다려보시면 되고요. 1차에서 대응하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또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랩티노믹스도 10월 들어서 15월 26일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계속해서 바닥 탈출 시도를 하고 있죠. 5,500원 이하를 바닥권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짧게 잡으면은 4,500원 넉넉하게 잡으면은 4,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바닥 탈출 기대감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제약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녀석도 10월 1일부터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세경 패턴으로 전고점 돌파하고 여기가 1차 매집 구간이었죠.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 이후에 신고가 돌파까지 찍고 조정 거치고 있는 손잡이 달린 컷 모양 만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2차 매집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절은 2,7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전고점 다시 한번 돌파하기 전에 분할 매집 대응하시면 이후에 또 본격적인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룩스 역시 바닥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았고요. 여기는 사실상 지금의 6,000원대 지지저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1차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변동성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6,000원 내외 가격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손절은 4,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급등을 더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FDA 쪽 임상 진행되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되고요. 필룩스의 강세가 이어지면은 필룩스 지분 가지고 있는 3번전자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강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000원 이하는 다 바닥권 매집 구간 되고요. 손절은 2,000원 초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뭐 방송마다 한두 종목, 많게는 지금처럼 한 대여섯 개 이상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점에서 올라간 종목들, 상승 파동이 이제 거의 끝나간 종목들은 차익 실현하고 빠지시고요.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 계속해서 저점 매수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갤럭시 폴드 출시된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요. 휴대폰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죠. 파이테크닉스는 10월 들어서 최강 패턴 전고점 돌파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려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1차 매직 구간에서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 조금씩 해나가시면 되고요. 2차 추격하실 분들은 신고가 돌파 전후로 조정 나오는 자리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실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인탑스. 이 녀석이 이제 막 추세 전환 시도를 하는 자리죠. 변곡점 거래량 실리고 있고요. 16,000원 이하 매집 구간이 되겠고요. 손절은 12,000원까지 잡아보시면은 추세 전환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KH 바텍도 10월 들어서 전고점 돌파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고점 돌파하고 이제 1차 매집 구간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박스권 돌파하고 신고가까지 그냥 바로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손잡이 달린 컷 모양 조정 거치는 자리가 2차 자리였는데 좀 빨리 끝났죠. 그래서 이제 1, 2차 대응 구간 지나갔고 해당 구간에서 대응하신 분들 차익 실현 해나가시고 마지막 3차 조정 대응 구간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오스텍을 보실 수 있고요. 디오스텍도 세글 패턴으로 이제 1차 매직 구간은 벗어났죠. 그리고 대량 거래량과 함께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 수급 소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아 올리는 동안을 2차 매직 구간으로 보시고요. 1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은 7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2차 상승 추세를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렌텍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 이렌텍도 추세 전환되는 변곡점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올라오고 있죠. 속도감이 급등주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조금 높더라도 따라잡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8,000원 정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다 매직 구간이 되겠고요. 손절은 5,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신고가 돌파를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테마주들도 드디어 여러가지 각자의 이슈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흐름의 편승에서 탈출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죠. 남영비비안 같은 경우가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이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런 것도 이제 신고가 돌파한 걸 추가적으로 더 가는 것까지 기대하시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은 반등 나올 때 비중 천천히 줄여나가시고요. 신규로 대응하신 분들은 또 새로운 관점으로 조정을 크게 거쳤기 때문에 다음 조정 구간 기다려서 추격을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영 비비안이 가면서 신성통상과 TBH 글로벌들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흐름은 비슷하죠. 반대하는 변곡점으로 이 신성통상은 2,000원 이하가 매집 구간, 그 다음에 손절은 1,500원까지 잡아오시고 새롭게 또 대응을 해보실 수 있고요. 물려 계시던 분들은 상승하는 동안 천천히 또 비중을 줄여나가시면서 탈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BH 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4,000원까지의 반등 기대 가지면서 지금 조금씩 상승할 때마다 비중 줄여나가시고요. 새롭게 대응하실 분들은 박스권 안에서 분할 매집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미래산업이 이번에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 공시를 내면서 또 반등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흐름이 계속해서 좀 못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신고가를 가기보다는 마찬가지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온다 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새롭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우선은 200원대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은 160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너무 길게보다는 단기 반등 시에 좀 짧게 차익 실현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KPX 생명과학과 GV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도 이제 그동안의 횡보를 끝내고 반등 시도 거래량이 같이 실리고 있죠. 반등할 때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은 나눠서 탈출하시고요. 새롭게 대응하신 분들은 이 5,500원 이하를 분할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3,5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GV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쌍바닥 W 패턴 완성하기 직전에 있죠. 3,000원대까지가 매집 범위 됩니다. 바닥권 손절을 2,000원까지 잡아보시고 바닥권 탈출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지난번에도 크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움직임이 더 강할 수 있다, 진짜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절병 테마주들 중에서 그동안 우선은 제약바이오 쪽에선 동물약품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 쪽 흐름에 편승해서 탈출들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수산주들이 이 조류독감에 편승해서 탈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등 나오는 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은 비중 줄여가면서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정고점 밑에서는 매집 범위로, 손절은 이 사조 모양은 짧게 잡으면 8,000원대, 길게 잡으면 7,000원대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단식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조 C푸드도 같이 보실 수 있겠고요. 6,25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은 5,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CJ C푸드도 있겠습니다. 4,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은 2,75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에 수급이 살아있다면, 즉 이 강세, 급등을 만들어낸 주도 세력들이 남아있다면은 해당 세력이 들어간 자리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가격의 저점은 무너뜨리지 않아요. 지지 저항이 살아있다면은 이슈가 있든 없든 이슈를 만들어서들 올라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한성기업, 마찬가지 7,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은 5,0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동원수산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동원수산은 13,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은 8,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최초로 상승을 시작한 가격대,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한 가격대의 저점은 깨뜨리지 않고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제 대절병 테마주들 뭐 각자의 방식으로 대절병을 벗어나서 추가적인 새로운 움직임들 기대를 해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오랫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은 비중 축소해 나가면서 수익이나 손실이나 상관없이 먼저 좀 빠져나오는 관점을 두시고요. 새롭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저점 매수 관점에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흐름을 더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테마 관련해서 현대차가 뭐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죠. 이번에도 뭐 학습형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자동차 종목들 강세가 좀 있었는데요. 이 삼보모터스도 거래량 실리면서 추세 전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6,50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4,5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유비멜록스, 이 종목은 10월 1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빠르게 가기보다는 천천히 좀 꾸준히 갈 가능성을 예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손잡이 달린 콘 모양을 만드는 자리라서 9,000원 내외까지는 2차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손절은 7,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테마주로는 하츠 전고점 돌파를 하고요. 여기서도 윗골이 달린 음봉을 천천히 소화하는 동안이 매집 구간이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고점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점점 더 속도와 상승 폭이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까지 실리면 더 강해질 거고요. 또 뉴스가 따라준다면 더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무난하게 전고점 회복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의 위닉스 역시도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죠. 크리난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다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부분이 이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대응하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요. 추가적인 흐름도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마 테마주 뉴프라이드도 보실 수 있겠고요. 바닥 탈출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여전히 1,500원 이하는 바닥권 매집 구간 되고요. 손절은 1,000원대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면 그때 1,200원, 1,300원대 전저점까지 손절 포인트 상향시키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오성첨단 소재 볼 수 있겠습니다. 계단식 상승 이어지는 상황, 3,25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은 짧게 잡으면 2,500원 이하, 길게 잡으면은 2,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들
대한금속이 한 차례 조정 거치고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매각 추진하고 있다는 이슈에는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다시 한번 2만원 이하 전고점 돌파 전까지를 매집 범위로 보시고요. 손절은 이번에 형성된 저점이 만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전환사채 발행 이슈로 바닥 탈출 시도를 하고 있죠. 윗골이 달린 음봉 소화하는 모습 대량 거래량과 함께 볼 수 있고요. 6,00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 되겠습니다. 손절은 4,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알트캐스트, 이 종목도 10월 들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2,500원 이하는 바닥권 매집 구간, 손절은 1,7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 탈출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주주 변경했으니까 조만간 뭐 신규 사업 추진이든 뭐 증자든 사채 발행이든 또 나오는 소식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게임주 중에서는 최근에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샘코처럼 비슷한 흐름 만드는 종목으로 플레이 위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00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전자점인 17,000원대까지 잡아두시면 바닥 탈출하고 다시 한번 뭐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전고점을 향해 가는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익큐브까지. 자, 원익큐브는 지난번에 자회사에서 뭐 은나노 와이어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뭐 추가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계속해서 차트가 준비되는 걸 보면 앞으로 더 전해질 소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요거 지난번에 9월 말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전히 조정을 거치고 있고요. 2,000원 이하까지 손절 잡고서 바닥 탈출 기대감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렉시트 이슈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출발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코스피가 가든 코스닥이 가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전고점들을 돌파해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상 테마주 부활의 코스닥이 코스피 앞질렀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